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미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는 조금 메타버스를 다른 측면에서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부분들 아니면 메타버스를 실제 우리가 산업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디지털 트윈이라는 어떤 기술과 같이 접목이 되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트윈, 또 디지털 트윈과의 어떤 메타버스, 그리고 적용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그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뭐 가상의 그 우주, 뭐 가상의 공간, 가상의 세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메타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가상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추상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데이터를 많이 접목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메타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메타 이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메타데이터라는 것도 결국은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또 메타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되듯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세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의 어떤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바탕을 하고 있어야 되지, 현실은 전혀 무관하게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가상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진정한 의미를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처럼 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디지털 트윈은 이 현실계에 있는 모델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어떤 디지털 공간에 있는 부분들로서 그대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것이 별도로 동작하기보다는 상당한 그 연결이 돼 있어서 실제 발생된 부분들을 그런 디지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또는 실시간으로 그것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뭘 할 수 있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뭐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일단은 현실계에 있는 물리적 환경과 이런 디지털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를 동기화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원활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부분들이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왜 꼭 뭐 디지털 트윈을 써야 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굳이 디지털 트윈이 아니어도 우리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어떤 단순한 어떤 상태에 대한 하나의 정보만 본다라면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복잡화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도시를 모니터링 하는데 과연 몇 개의 센서가 필요하고 몇 개의 사물이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수집을 한다라면, 단순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과거와 같은 관계형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의 어떤 데이터 모델링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가변적으로 변하는지도 사실은 1초마다 뭐 단순하게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유입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데이터의 구조, 성격,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변화, 즉 어제 관련된 어떤 장치에 대한 부분을 셋업을 했다라면 2, 3일 후에 또 다른 센서가 추가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주기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관련된 어떤 복잡도가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만큼이나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 단순하게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서 이제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과거를 추적할 수 있게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특정 과거 시점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추적을 하고 원인에 대한 부분들, 그 상황에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석 엔진의 그런 부분들과 결합시켜서 어떤 현상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또 분석이 된다라면 데이터가 모여져 있고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태울 수가 있다라면 당연하게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향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또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정확도, 정밀도를 증가시켜서 좀 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선 예측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 또는 어떤 조건에 대한 변경된 부분들을 과거 데이터와 이런 그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분석 엔진을 통해 가지고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환경에서는 실제 실현하기 어려운 특정 상황이라든지 특정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통찰력을 또 얻을 수가 있게끔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그 자동화 또는 오토노머스 솔루션들과 결합이 돼서 이런 조건이 되면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라 라는 부분들을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룰에 의해서 또는 오토노머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모든 걸 다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긴 하지만 어떤 시퀀셜한 부분들에 대한 자율 제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자연스럽게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어떤 오토노머스한 제어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그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고자 하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같이 결합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 그 다음 디지털에 대한 데이터를 분리돼서 뭐 별도의 관점이나 아니면 큰 차이점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만약에 우리가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분들, 즉 보일러를 쳐다보고 있으면 보일러에 해당된 현재 온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고정밀 절삭기구 공구들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소음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같이 디지털 정보랑 결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뭐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물리적 환경에 접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제한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팬데믹 상황에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어딘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고 원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디지털 공간에서 분석을 하고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결합이 되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 또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거는 메타버스 하게 되면 VR이라든지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메타버스의 하나의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메타버스 또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가상화 공간에 대한 부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 자산이 있다라면 그 물리적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라이즈 시켜서 어디론가 보낼 수 있어야 되는 동기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그거를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모델화 시켜서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 물리적 자산에서 변경이라든지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되는 거죠.
과거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먼저 설계를 해놓고 그 데이터에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동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뭐 수많은 테이블 조인을 써야 되고,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데 그거를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자꾸 우겨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더 유연한 모델을 중간에서 가지고 있고,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 데이터를 잘 쌓아서 과거를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하는 용도, 또 그걸 기반으로서 미래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간다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을 기반을 하고 있고, 그 위에서 전체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용자 익스피리언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또는 뭐 다양한 측면의 뭐 가상 공간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증강현실이 됐건 또는 혼합현실이 됐건, 그런 부분들을 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시각적인 측면에 의해서 가상화됐다라고 해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상화되어 있는 부분들,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주로 엔터테인먼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흥미 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그런 모든 이 기술들이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사람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용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술을 쓰는 거지, 궁극적으로 가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기반적인 기술로서 디지털 트윈이 이런 좀 커넥티드 된 에코시스템, 연결된 생태계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라면 우리가 복잡한 물리적인 환경들을 좀 더 쉽고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oT 기술이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PLC 장치라든지 다양한 센서, 뭐 가정, 일반 그 환경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많게 되는데, IoT 사물 인터넷을 사실은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거 현실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라든지 복잡한 이런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처리, 데이터의 저장,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IoT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가 누구나 다 쉽게 시작을 하지만 성공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연결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시작할 때는 고민을 하지 않다가 중간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렵구나, 이거는 실제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뒤늦게 깨닫는 그런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이 되게 핵심적인데, 사실 이 핵심적인 기술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 예측이라든지 과거 추적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을 쓰기보다는 연결, 보안 이런 쪽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사물 인터넷 플랫폼은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빠르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지, 이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연결성이라든지 뭐 데이터 공간을 확보한다, 이런 거에 시간을 쓸 필요는 사실은 없다는 거죠. 아주 이런 과거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좀 탈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도 이미 디지털 트윈 데피니션 랭귀지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물리적 세계에서 공간을 어떻게 쉽게 표현을 하고,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잘 매칭시키고 계산해서 뒷단에 이 백엔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이러한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DTDL을 잘 설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센서라든지 장비와 잘 연결을 해서 원활하게 뒷단에 어떤 데이터를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한다라면,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또
여러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원격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리와인드 시켜가지고서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자산을 추적한다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풍력 발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용도로도 디지털 트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 측면에서의 어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서 이 메쉬라는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메쉬는 이 우리가 새로 커뮤니케이션을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공간의 제약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단순하게 이런 2차원 비디오라든지 음성과 화상 통화가 아니라 입체적인 홀로그래픽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 VR 캐릭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마치 옆에서 이 공동을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느낌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메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공간에 같이 작업을 하면서 뭔가 다각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 또는 하나의 어떤 현상, 어떤 사물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경험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 또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커넥션에 대한 부분들, 즉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면 장소라든지 시간의 구애 없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메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작업 공간에 있는데 홀로렌즈를 통해 가지고서 홀로그래픽을 바로 이렇게 현실 공간에서 투영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머지 두 사람의 참여 방식이 또 흥미롭습니다. 한 사람은 또 이 실제 공간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홀로렌즈를 끼고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홀로그래픽으로 투영이 돼서 마치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은 고해상도는 아니지만 홀로그래픽 형태대로 그 사람 전체에 대한 모습을 3D 스캐닝의 어떤 스캐닝한 부분들을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이 회의를 참석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용자는 이 가상의 아바타 캐릭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이 아트 스페이스라든지 그런 데 존재하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VR 장치를 쓰겠죠. 그래서 이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VR 장비를 통해서 이 원격에 있는 사용자와 이렇게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동일한 경험을 측면에서도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이제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하거나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실제 공간에서 홀로그래픽을 통해서 보고요. 어떤 사람은 VR 장비를 통해 가지고서 원격에서 도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홀로렌즈를 통해 가지고선 또 원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이해하기도 할 수 있을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이 유저들이 동일한 한 가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나는 뒤에 돌아가서 다른 쪽 측면에서 어떤 게 되는지 볼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거를 단순하게 화상으로 한다면 이 그래픽을 띄우는 사람이 보여준 대로밖에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이 바로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각지 사용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또 이 문제를 나머지 사용자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또 뭐 원격에서 이런 지원을 받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메쉬를 통해서 가능하게끔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홀로그램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공간 기반의 홀로그램, 뭐 스페셜 앵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건물이라든지 거리 아니면 특정 GPS의 위치 통해 가지고선 뭐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 특정 건물 1층에 있는 어떤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새로 어떤 그 자기가 관심 있는 정보들을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다라면 그거에 업데이트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공간을 이동을 하면서 바로바로 그 해당되는 어떤 건물, 도시, 그 다음에 특정 어떤 그 컴플렉스, 멀티플렉스 공간에서의 어떤 이 공간 기반의 홀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는 다양한 어떤 정보와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물체 기반의 홀로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이 사물의 어떤 부분들을 오버레이를 시켜서
뭐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이라든지 문제 해결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을 해서 이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는 측면에서도 이런 그 홀로그래픽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뭐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멋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홀로그래픽이라든지 물체 기반의 이런 홀로그래픽을 작업자에게 교육에 적용된다는 측면은 뭐 교육의 효율성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기존의 어떤 숙련된 사람들의 노하우를 디지털라이즈로 변환한다라는 데 어떤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 숙련된 사람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 데이터 형태대로 잘 보관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어야지만이 결국은 메타버스 시대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측면으로서의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시각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부분의 솔루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데이터, 기초 데이터가 없다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숙련자가 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신입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완성도를 또 체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메타버스 솔루션에 대해서 뭐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모든 것이 가상에서 존재하고 가상에서 끝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물리적, 즉 현실 세계에 있는 기반의 데이터를 기반을 해야 되고, 또한 현실을 더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어떤 메타버스 솔루션이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상 공간에 있는 걸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메타버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 단적인 측면에서만 어떤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스토어, 뭐 리테일 공간, 슈퍼마켓 아니면 상점 이런 데서도 스마트 팩토리가, 이런 상점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델, 그 다음에 센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스토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실제 어떤 미숙련자한테 정확하게 그걸 가이드를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 못했을 경우에는 원격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현실과 가상 또는 디지털 데이터가 사실은 같이 결합돼서 우리가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편리하고 이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설계하고 사용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모델링이 필요하게끔 되는 거죠. 예,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의 데이터 플랫폼을 하는데 측면에서 본다라면, 데이터를 잘 설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너무나 다 당연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실시간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동기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한 이거를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토노머스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각각의 개별적인 스택을 고민을 하고, 그 위에서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어떤 시각화라든지 통합된 뷰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들 다 무시한 채로 이 멋있는 VR만 만든다라고 해서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기본은 현실을 위한, 보다 나은 현실을 위한 기술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는 잠시 접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각적인 측면이 더 좋다라면 당연히 더 좋은 솔루션이 되긴 하겠지만, 시각적인 부분들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실제 근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입장에서의 어떤 중요한 문제는, 과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예측을 하는 것들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 두 가지,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떤 과거에 발생된 문제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느냐, 또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느냐를 먼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아 좋네, 새롭네. 이걸 위해서 사실 돈을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적인 부분들의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딜 가야만 되는 그런 위치가 중요한 시대에 살았다면 지금은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연결성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 오브 워크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우리가 이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작업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메시와 같이 홀로포테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에 떨어진 사람을 바로 제 옆에다 놓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곧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오면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작업 공간에 대한 의미, 협업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결국은 저희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텐데 너무나 먼 미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1, 2년 이내에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또 이 메타버스 시대를 하기 위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구축 플랫폼, 데이터를 연결성, 물리적 공간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끌어오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중요한 기술이고 그거의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좀 더 많은 주제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MS 이건복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복 팀장님께 들어온 질문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궁금한데, 첫 번째 질문은 그 메타버스로 이 쌍방향 소통을 넘어서 체험, 촉감 등 현실 세계와 비슷한 수준의 가상 세계가 구축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다양한 센서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이런 후각까지도 지원을 하는 센서가 있어서 뭐 위스키의 종류까지도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서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체험이라든지 촉각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센서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단적인 예로 시각적으로 지금 가장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한 1억만 화소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실제 그 화소는 정확하게 화소로 표현하기 어렵긴 하지만 5억 7,600만 화소라고 통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사람이 모니터와 실제 어떤 그 비전을도 분명한 차이를 느끼듯이 그걸 언젠가는 따라가긴 하겠지만 물론 시간이라든지 어떤 비용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 단순하게 어떤 센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기적인 부분들보다도 뭐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큰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메타버스를 보는 것들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실시간 현실과 가상이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보다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구성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을 세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 세 가지만 딱 꼽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뭐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뭐 실제 조금 전에 세션에서 나왔던 뭐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기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초지연 네트워크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한다라면, 이 메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구성, 현실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과 같은 얘기가 나온 이유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핵심적인 좀 추가적인 어떤 분석, 시뮬레이션, 예측 서비스와 같은 그런 결국은 다 전부 다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들이거든요. 뭐 메타버스 상에 있는 어떤 에이전트가 사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에이전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과 같은 고급 분석 기술들이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잘 아시겠는 것처럼 시각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홀로그램, 홀로그래픽, 홀로포테이션 같이
다양한 새로운 어떤 시각적인 그 사물을 디지털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 모델, 그다음 인공지능, 그다음에 시각화된 어떤 구성 요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그 메타버스 플랫폼 환경에서 데이터 특화 비즈니스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의 어떤 데이터 특화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긴 한데,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현재로서는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특화된 비즈니스 사례들이 현재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의 수용 인원을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시의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 조건에서 변경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테스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하고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특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사례는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쪽에 메타버스 플랫폼 환경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지는 질문은요. 그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모델링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거의 동시간대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데이터 말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할까요? 라고 하시면서 메타버스 속에서 쇼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떨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아마 첫 번째로 떠오르시는 거는 사실 초지연 네트워크입니다. 뭐 5G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제 6G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느 특정 예를 들어서 쇼핑 공간이라고 한다라면 프라이빗 5G 같은 그런 쇼핑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초저전 네트워크 같은 것들은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즉각적으로 렌더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어떤 그 홀로그래픽 같은 것도 사전에 렌더링을 해놓고 사용자한테 빨리 보여줘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우리가 폴리곤 작업을 할 때도 상당히 고용량의 GPU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미리 사전 렌더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어떤 센서들을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즉각적으로 이제 동시간대 어떤 뭔가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기반 기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메타버스의 현재 시장에서 실현 가능성이나 발전 정도가 얼마나 진행되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조금 전 세션, 세 개 세션에서도 아마 많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쉬라고 해서 이 가상 공간 또 현실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핵심 기술은 사실 홀로포테이션이거든요. 원격에 있는 사람이 홀로그래픽으로 바로 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술들은 이미 저희가 이제 조만간 기본적인 SDK는 이미 개발자들한테 제공되고 있고 이미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그렇게 먼 시기가 아니어도 바로 조만간 이런 홀로포테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격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뭐 많은 내용을 학습을 한다든지 같이 어떤 작업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경험은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뭐 스타워즈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데 영상에서 그런 영화에서 봤던 부분들인데 드디어 40년 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긴 했지만 그 시기가 사실은 앞으로 진짜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꽤 많이 실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도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행정 공공 섹터의 메타버스 활용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현실과 전혀 떨어질 수가 없고 현실에 있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뭐 기상 데이터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리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영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대부분 기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이거 잘 활용이 돼서
이걸 가지고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또는 그거에 제약이 있다거나 한다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단순 어떤 작은 형태의 게임이라든지 작은 솔루션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전체적인 공간, 즉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공공 기반의 데이터와 메타버스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의미가 있지. 단순하게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산업의 시나리오라기보다는 궁극적 이런 시나리오들이 하나하나 다 모이기 위한 그 글루잉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저는 공공과 행정 기반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궁금함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복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